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2일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은 제임스 클레볼리 영국 외무연방개발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도의 하야시 외무대신은 영국에 의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적합한 시기의 개최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일령 히로시마 어코드를 바탕으로 한 일본과 영국의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 연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볼리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의 참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지난달 일령 정상회담을 토대로 일본과 영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야시 외무대신은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일령 부대 간의 협력 원활화 협정의 빠른 시일 내 성립을 목표로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과 동맹국, 동지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환태평양 동반자 관계에 관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협정에 대해서도 하야시 외무대신은 향후 영국이 가입할 것을 환영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두 외무장관은 전략적 관점을 근거로 솔직한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두 나라의 외무장관은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연계나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향한 대처를 계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엄격한 대러시아 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또 중국과 북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 등에 있어도 계속해서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야시 외무대신은 영국에서 미홀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국방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도의 하야시 외무대신은 일본과 아일랜드 정상공동성명을 토대로 두 나라의 관계를 한층 더 긴밀화하기 위해 연계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국제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동지국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며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강한 연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부총리는 일본과 아일랜드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하야시 외무 대신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도 외무장관은 2025년 오사카 간사이 박람회의 기회 등도 활용해 두 나라 간의 비즈니스 관계나 인적 문화적 교류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에 대해 엄격한 대러시아 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또 중국과 북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 등에 있어도 계속해서 연계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새로운 국제적 개발 자금 약정을 위한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하야시 외무대신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유럽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두에 하야시 외무대신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파리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국제적 개발 자금 약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해준 프랑스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날 파리 중심부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나 외무장관은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및 G7 나가노현 카루이자와 외무장관 회의 때에 일본의 대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가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야시 외무대신은 일본과 프랑스의 관계가 안전보장, 방위, 경제, 과학기술, 지구 규모 과제에 대한 대응과 문화적 및 인적 교류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외교 분야에서의 경제 안전 보장에 관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또한 프랑스 프리깃함 노렌호의 도쿄항 기항과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와의 공동훈련에서 보여지는 구체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엄격한 대러시아 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외무장관은 또 중국과 북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계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의 큰 화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는 북조선이 탄약과 무기를 제공했다고 하는 러시아의 민간 군사 회사 와그네르이 러시아 정부와 대립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와그네르 창립자 프리고진 씨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약 200km의 지점까지 진격했지만 벨라루시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러시아 정부와의 전투가 벌어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도 자신들이 무기를 지원한 와그네르 반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전번 방송에 계속하여 북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BBC의 비밀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전 쿠웨이트 주재
북조선 대사였던 유현우 씨의 증언이 소개됩니다. 현재 북조선의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은 국가와 당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고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주민은 코로나 이전에는 김정은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기대는 벗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만약 북조선과 어떤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은 정권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다. 북조선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당국에 의한 제한이 없는 무기 개발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아이에게 줄 음식이 없다. 저는 가족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굶지 않고 이웃들이 죽지 않고 서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남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중앙 텔레비 선전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 이 정권은 마치도 엄마처럼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엄마가 굶고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할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전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의 정권을 바꿔야만이 사람들은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주민들의 참을성은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담당한 BBC 기자의 취재 결과 보고서를 읽은 유엔의 북조선 인권 담당자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억압의 시기를 경험해온 북조선 주민들이 현재 상황이 특히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외의 인쇄물 등을 소지했다고 해서 질책받거나 징역 또는 처형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로 실제로도 과거의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큰 범죄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납니다. 코로나 사태는 김정은에게 주민을 더 강력하게 통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북조선이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이전 수준의 자유를 누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려운 점은 새로운 억압의 시대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BBC는 북조선 주민들과의 취재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북조선 정부에 문의했더니 런던에 있는 북조선 대사관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진실이 아니며 반조선 세력이 날조한 이야기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곤란한 시기에도 인민의 요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들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북조선 당국에게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를 경험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다시는 주민들이 배고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북조선 주민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인터뷰를 보고 역시 북조선 당국은 국가의 번영과 주민들의 행복보다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북조선의 외교관 등 고위급 간부 20명 이상이 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전 세계 가운데 국가의 고위 공무원 수십 명이 해외로 망명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북조선 당국자가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을 부정하고 그들의 증언이 반국가 세력의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북조선 주민을 대상으로 한 BBC 비밀 인터뷰에 대하여 이해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0년의 히트곡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도시로,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 온 줄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도시로, 그리고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